돼지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돼지야 싶을 수 있는데 기사 보겠습니다. 명태균 측 돼지는 잔칫날 잡아 조기 대선 확정된 오세훈 홍준표 고소하겠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SNS 글을 좀 같이 볼까요? 길지 않은 글이었어요. 딱 요렇게 요게 답니다.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습니다. 조기 대선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17일이라고 적어놓고 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요건 뭐 요거대로 차치하고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조기 대선 열리면 오세훈 홍준표 고소한다. 요거 정치 번역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잔칫날이라는 거는 뭐 네. 선거죠. 예, 선거 앞두고 네. 예, 돼지 잡는다는 거는 뭔가 하나 큰 거 터트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염두에 두는 게 아마 저 16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이회창 후보 그 두 아들 군대 안 갔다고 터트렸거든요. 병풍. 네. 그래서 결국은 떨어뜨려서 나중에는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떨어뜨렸으니까 나도 이 홍준표 시장이 네. 나를 평생 감옥에 썩겠다고 또 말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명태균을. 나 혼자 안 죽겠다. 같이 터뜨려서 같이 죽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발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측근들한테 대납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기 선거가 되면. 네. 근데 그게 지금 고소해서 언제 수사해서 언제 재판하죠?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다. 나 혼자 안 죽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네. 정치에 뭐 영향은 좀 줄 수는 있지만은 홍준표, 오세훈 시장한테 주는 영향은 앞으로 추이는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나온 거는 크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내가 한번 나 혼자 죽지 않겠다. 내가 다 물귀신처럼 다 뭔가 끌고 들어가겠다. 발목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뭐 메시지, 상징적인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내용도 내용인데 이 부분도 사실 눈에 띄는 게 2월 17일 명태균이에요. 근데 어제 20날 이 글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인 즉슨 이게 최창렬 교수님 날짜를 혼동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7일 날 적었는데 내놓을 타이밍을 잔칫날이 언제쯤 되려냐라는 타이밍을 좀 본 걸 수도 있고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날짜를 뭐 잘못 생각해서 27일로 적지 단순하게. 않았을 것 같고 어제가 이제 변론길이 다 끝났잖아요. 네. 10일 이제 최후 진술이 최종 의견 진술이 윤 다음 주에 대통령의 심판. 네. 한다는 건데 거의 이제 탄핵 심판은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마무리 단계고 마무리 국면인데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기 대선이 만약 인용된다면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홍준표 이제 단체장들이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날짜와 이제 관련시켜서 미리 써놓은 것 같은데 변론기를 알고 그날 이번에 이제 공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홍준표 시장들은 사실 이 문제가 글쎄요 지금 말씀처럼 이게 사기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돼도 네. 이게 어느 게 진짜 측근들이 대신 냈는지 그러니까 선거 비용을 말이죠 여론조사 비용을 그게 밝혀지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분들 도덕성에 타격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선 후보들이야 어느 하나하나가 전부 소중한 거기 때문에 타격은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야권이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임팩트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날짜를 의식해서 거의 끝나가는 10차 변론기를 맞춰서 메시지를 낸 게 아닐까 그런 뭐 어떤 추론이 듭니다. 지금 이른바 잔칫날이라고 얘기하는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여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랑 결국 연동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증인신문이 있었던 어제 날짜를 좀 맞춰서 17일 날 미리 써놨지만 이렇게 좀 20날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이 명태균 씨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을 얘기한 지 어떻게 보면은 냄새를 좀 피운 지는 좀 됐거든요. 됐는데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세훈 시장.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도
나는 지난 대선 경선 중에 사기꾼한테 당한 피해자나 공통적으로 명태균 씨는 사기꾼이다. 우리랑 거래한 바가 없는 물건 팔러 갔다가 쫓겨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여기서 드는 의문이 명태균 씨가 사실 뭐 지금 대선 주자들 많거든요. 굉장히 뭐 물밑에서 뭐 대선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지만 움직이고 있는 주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 오세훈, 홍준표 시장만 콕 집어서 지금 명태균 씨의 목적은 대선 출마 뭐 못하게 혹은 나가도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왜 둘만 콕 찍어서 자꾸 이러느냐라는 거죠. 두 분이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대권 주자다 보니까 네. 이 명태균하고 거리 두는데 좀 굉장히 강한 언어를 썼잖아요. 정치 브로커고 사기꾼이고 평생 감옥에 썩을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뭐 이런 정치 브로커는 맞죠. 이 단절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센 발언을 했는데 아하. 감옥에 있는 이 명태균으로 봐서는 나를 이용하다가 이렇게 나를 매도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특히 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중도 온건 이미지에다가 우리나라 정치 개혁, 정치 자금법 개혁 어떻게 보면 선봉장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받겠죠. 또 홍준표 시장도 과거 특활비 떼먹은 거 사건도 있었고 또 성완종 리스트에 해서 대법까지 가서 겨우 무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리나 이런 거에 연루되면은 두 분 다 타격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저는 명태균 씨가 앞으로 후속 조치가 뭐가 황금 뭐 펀드 있고 네. 포렌식에서 뭐 계속 더 나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온 거 갖고는 그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민주당에는 거의 후보가 결정이 돼 있다시피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5건 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고소도 안 된 상태에서 뭐 큰 타격이 있겠느냐. 좀 더 후속 조치가 명태균이가 더 내놓으면은 타격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저는 뭐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유력한 여권의 대선 주자로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이 명태균 씨와의 선을 완벽하게 그으면서 명태균 씨가 뭐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한 이런 발언들이 더 감정적으로 명태균 씨 좀 자극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 반발하고 발목 잡게 나선 거 아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또 주셨어요. 근데 분명한 건 사실 뭐가 있으면 또 빨리 내라라고 지금 두 후보 다 이 시장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잔칫날이 언제인지 계속 간음을 하고 있는 명태균 씨의 이 속셈이 뭐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